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HLB는 2.4% 내렸다. 이겁니다. 그죠? 네, 낙폭으로 봐서는 비슷해요. 네, 지수 낙폭으로 봐서는 금요일장에는 HLB나 코스닥 지수나 비슷하게 이제 밀렸어요. 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지수하고는 전혀 다르죠. HLB는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닥 지수는 좀 바가지 모양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현재는 HLB가 오히려 이 지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을 둬야죠. 네. 금요일날 코스닥 지수 내린 만큼 내렸다 해가지고 그것에 뭐 주눅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HLB는 상당히 하방 경직적이죠. 승인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고 횡보등락 정도 지수 폭락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패턴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우리가 어떤 일정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 전까지는 6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항서제약이 이제 9월 한 21일까지 제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그 신문 기사가 아니라 HLB 공식 블로그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일전에 7월 11일 날 공지사항에 그렇게 나왔죠. 서류 제출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항서는 9월 20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시죠, 공시. 그죠? 근데 이 공시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회사 측 공지를 우리가 그 다음으로 팩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밑이죠. 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를 봐가지고 어떤 팩트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공시나 회사 측의 공지사항 네, 이런 걸 가지고 팩트 여부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이제 9월 2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라도 이제 9월 20일 항서의 날짜 기준은 이제 9월 20일인데 이게 이제 미국 시간 기준인지 중국 시간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9월 20일, 21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때 제출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 프레임, 일정 프레임에 갇혀서 HAB를 팔고 나올 그럴 상황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여하튼 제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제출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락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9월 20일, 21일 날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너무 이 일정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제출이 되게 되면은 이르면 11월 그리고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정도로 느긋한 마음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막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결국 최종 목표는 뭡니까? 승인이죠. 승인입니다. 승인만 되면 클래스 1이면 어떻고 클래스 2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인드를 가져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 최근에 HLB 상황에 대한 같은 기사를 쓰더라도 뭐 이를테면 막 이런 식으로 조선 비즈처럼 9월 6일 날 기사 나왔지만은 유한 냉라자 넘어설 것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써주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며칠 전에 여러분 팜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HLB FDA 허가 불발돼가지고 이전 상장도 불발 위기감 높아 막 이런 식으로 좀 디스성 기사를 쓰는 기사들도 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런 기사도 있고 저런 기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디스성 기사에 치우쳐서 주눅들 이유는 없습니다. 되게 여러분 기사들 보면은 그리고 긍정 기사가 많지 부정 기사가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기사라는 것이 팩트라기보다는 한 기자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 견해도 합리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적으로 이 기사들을 보는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 디스성 기사는 우리가 물론 참고는 하되
여기에 주눅들 이유는 아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뉴스 거는 이제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그 페어마켓가 먼저 있고, WCLC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모죠. 페어마켓에서는 비소세 포함 임상시험 결과, 뭐 요건에 대한 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9건 적응증과 관련한 연구 결과 발표. 근데 사실 에스모가 좀 더 큰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건에 적응증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페어마켓 건에 대한 재료는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에스모 건이 아직 덜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시간이 가까워진 것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길게 남아있는 것은 아직 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생물보안법권에 대한 재료죠. 미국 생물보안법권에 대한 표결, 하원에서 표결이 다음 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엘레베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불이익을 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하원에서 표결이 돼서 요건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항서제약도 CDMO 기업이 아닌 상황, 리버세라니건과 관련해서 CDMO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 그 생물보안법권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보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항서 주총이 이번 항서 주총이 오늘 있었죠. 우리가 뭐 물론 연관성은 있겠지만은 임시 주총이었죠. 근데 리보세라님 것만 가지고 임시 주총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리보캄넬리주맙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HLB는 HLB 이노베이션 있죠. 이노베이션의 주주죠. 이노베이션의 주주입니다. 대주주죠.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보시면 주주 구성을 보면은요. HLB가 최대 주주예요. 3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삼각합병을 통해서 HLB I하고 HLB 이노베이션하고 그리고 베리스모 테라퓨틱스하고 삼각합병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HLB 이노베이션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지분을 11%대에서 100%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노베이션이 좀 움직이고 있고 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가 HLB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메리트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주가도 HLB 주주라면은 이제 참고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HLB의 수급 패턴을 보면 최근에 우리가 좀 그렇게 탐탁치는 않지만 외인들이 매매하는 대로 주가도 HLB의 주가도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외인들의 매매가 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외인들이 HLB의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네들의 동향도 앞으로 좀 잘 지켜보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영감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사안도 많고 한데 어떤 일정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다 보면 그때 일정에 생각했던 재료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실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일정을 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9월 20일 날 또는 9월 21일 날 항서제약에서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안 했다 해서 거기에 실망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파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이죠. 승인 허가까지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재허가 승인 여부까지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너무 시간 프레임에 그 가둬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지수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HLB가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지수보다 훨씬 반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승인 허가는 이르면 11월 달, 늦으면 내년 3월 달에는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관건은 승인 여부지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인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도 최근에 움직임이 그래서 하방 경직성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LB와 관련해서 긴급한 얘기나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미리미리 HLB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꼭 정보를 드릴 거예요.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죠? 네, 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미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매집해서 10월이나 11월 달에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는 매집주를 소개를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여러분 매매 잘 하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